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2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장 2022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광장 2022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수연입니다. 이번 학기는 몇몇 대형 강의를 제외하고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동아리 활동, 학과 MT 등 다양한 교내 활동들도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내 근무를 통해 학비 및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근로장학생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학 근로장학생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현대사회에 맞는 절충안이 무엇일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찬성하는 입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장학생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의 사적 업무 지시, 주말 및 야근 등의 추가 근무 요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학생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찬성 측은 근로기준법 아래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은 근로장학생은 일반 아르바이트처럼 정식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장학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실제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장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해둔 계약 조건은 근로자의 피해 구제에 확실한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한 찬성 측은 현대사회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장학생의 권리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김보람이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생도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인지는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규제를 받지 않다가
근로계약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해당 근로장학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선결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학생의 대표나 또는 학교 차원에서 근로장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들을 좀 사전에 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장학생이 불리한 처우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는 한번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은 대학 근로장학생이든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대 측은 근로계약서를 쓰는 순간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세금 납부에 의무가 생기므로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대학은 고용주로서 세무당국에 신고하게 되고 세금은 원천 징수되므로 학생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학교는 학생을 근로자로서 엄격히 관리 감독하게 돼 학생 입장에선 기존 편의가 사라지는 노릇이라고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연아, 교내 근로장학생 채용공지 올라온 거 봤어? 그럼 당연히 봤지. 이번엔 나도 신청해보려고. 주희야, 우리 같이 신청할래? 나는 근로장학생은 좀 불안해서. 뭐가 불안해? 근로장학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잖아. 나중에 내가 부당한 상황을 겪어도 나를 도와줄 문서가 없다는 게 걱정돼. 비교적 쉬운 업무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게 근로장학생의 장점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게 되잖아. 그래도 근로장학생도 근로자인데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 근로장학생은 학교 장학사업으로 운영되는 제도야. 근로장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라 장학생으로 분류된다고. 근무한 만큼의 대가를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거니까 노동자와 더 유사한 거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무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니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고. 날 믿어봐 한번. 날 믿어봐 한번. I'm not looking for just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던 나 latel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on my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봐야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우리 가마. 나도 봐야 느껴봐. Take it to the sky. You know I hype you, boy. 잠이 들려고 잠이 들려 해도 찬성 측은 근로장학생은 사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무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근로장학생이 장학 프로그램 중 하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 측의 의견을 일축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학교 측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면 장학생 고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앞세웠는데요.
그럼 여기서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김남석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단순히 법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그동안 근로장학생에 주어졌던 혜택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교가 미리 예산을 짜서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이제 근로장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근로장학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된다거나 또는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고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정당성이 없는 해고라면 정당성 없는 해고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아마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더 가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로장학생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줄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대 측은 근로장학생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는데요. 하지만 찬성 측은 근로계약서가 복잡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명기, 추가 근무 때는 고용주와의 합의 조건 외 지시 불가 정도로만 확실히 해두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그렇게 해도 학교는 학교대로 관리 책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학생의 자유도 없어지는 셈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반대합니다. 비교적 쉬운 업무로 생활비를 벌 수 있어 많은 학생들이 근로장학생을 신청하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생기는 순간 학생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대학이 세무당국에 학생을 근로자로 신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학생의 소득은 줄고 학교 차원에선 근무자인 학생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 방식처럼 근로장학생을 장학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찬성합니다.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무하다 보면 학교에서 사적 업무를 지시하거나 주말 또는 야근에 추가 근무를 강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장학생도 학교에서 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는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장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중요한 방안입니다. 저는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반대합니다. 근로장학생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장학금으로 받아 다른 알바에 비해 큰 부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학교 입장에선 근로장학생이 학교에서 고용한 근무자가 되므로 학교 측의 관리 책임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장학생들이 누리던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근로계약서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희야, 요즘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알아?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데 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 이 기회에 근로장학생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좋겠어. 뭐? 나는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인데 근로계약서 절대 반대야. 도대체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업무는 더 딱딱해질 거야. 하지만 너가 근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너를 구제해줄 수 있는 안전한 문서잖아. 그건 나중의 일이고 내가 근로장학생 신청한 이유는 자유롭게 근무하기 위해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학교가 우리 관리 감독 엄격하게 하게 될걸? 너무 싫어. 자유? 근로계약서 없는 자유가 어디 있어. 너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학교 측에서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근로장학생을 대폭 줄이고 나아가 없애려 들 거야. 나는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원하지 않아. 너의 권리와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너의 근로기본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내 전부를 다 걸겠어! 내 전부를 다 걸겠어. 사랑보다 깊은 감정을 느껴. 지금 누구보다 약하면서도 강해. 그래 운명 따위는 내라도 바꿀게. Baby baby when you tell me something bad, 또 눈물이 흘러도 닦아줄게. 아름다움 앞에 상냥해지는 내가 소리쳐. Oh let it go. 어떤 말 let it go. 멈출 수 없어. 사랑보다 더 사랑 같은 너 You let it go. 이 세상보다 let it go. 다 있는 너 해도 운명보다 더 운명 같은 너 내가 지킨다 Baby 더는 없어 loneliness. 팽팽한 대립 속에서 학생의 권리 보호를 두고 두 입장이 절충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방안입니다. 두 입장은 근로장학생을 장학생으로 간주하되 학생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로장학생 근무 조건을 더욱 명료화할 문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현대사회에 부합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학생의 근로조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과도하게 적용했을 경우 학생들의 자유로운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불가피한 문제인데요. 따라서 양측 입장을 아우르면서 현대사회에 맞는 해결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설명서와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비용 부담 문제를 낮추면서 교내 근로장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처럼 근로장학생의 근로계약서를 둘러싼 두 입장의 타협점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광장 2022를 마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장 2022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제작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이지민, 기술의 제52기 기술부 디지털미디어학과 1학년 박예은,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정수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2일 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